12억 신혼집 해준 시어머니와 갑질 며느리의 반전. 12억을 들여 신혼집을 해준 시어머니. 하지만 며느리는 배은망덕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약속은 4번이나 어기고 몰디브 해외여행을 떠나며 SNS에 시어머니는 몰라도 되라는 모욕적인 해시태그까지. 더 충격적인 건 시어머니 명의로 받은 6억 대출금을 처가에 몰래 빌려준 사실. 하지만 이 시어머니는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12억짜리 집을 되찾고 며느리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완벽한 복수를 성공시켰죠. 그런데 이 이야기의 진짜 감동은 복수 이후에 시작됩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며느리와 용서할 줄 아는 시어머니의 아름다운 화해. 현실적인 가족 이야기를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채널입니다. 어머님, 아버님,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제1장 갑질의 시작. 강남 대치동 고급 아파트 단지. 김정숙 씨는 무거운 마음으로 아들 부부가 살고 있는 35평 아파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 집은 작년에 정숙이 12억 원을 들여 아들 민호와 며느리 수진에게 사준 신혼집이었어요. 그것도 자신 명의로 6억 원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말이죠. 사실 오늘이 벌써 4번째 방문이었어요. 지난 한 달 동안 수진이는 번번이 약속을 어겼거든요. 첫 번째는 감기 걸렸다며, 두 번째는 갑자기 야근해야 한다며, 세 번째는 친구 결혼식 가야 한다며. 매번 그럴듯한 핑계로 약속을 취소했어요. 그런데 정숙이 우연히 수진이의 SNS를 봤더니 감기 걸렸다던 날에는 친구들과 맛집 투어를 하고 있더군요. 야근한다던 날에는 네일샵에서 관리받는 사진이 올라와 있었고요. 오늘은 수진이가 직접 어머님, 이번엔 정말 시간 맞춰서 맛있는 저녁 준비해 놓을게요. 라고 문자까지 보냈었어요. 띵동. 정숙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수진아, 나야. 어머니. 약속했잖아. 어머님이요. 어떤 약속이요? 정숙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또 깜빡했다는 건가요? 한참 후에 문이 열렸는데 수진이의 모습이 이상했어요. 트렁크를 끌고 있더군요. 어머님, 죄송해요.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급한 일. 수진아, 너 문자로 약속 확정했잖아. 아, 그게 회사에서 갑자기 출장을 가라고 해서. 그때 안에서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수영복 챙겼어. 몰디브 리조트 정말 기대된다. 정숙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출장이 아니라 해외여행이었던 거예요. 민호야, 나왔니? 민호가 여행 가방을 들고 나왔어요. 어머니, 오늘 오신다고 했나요? 민호야, 수진이가 약속했는데 또 어기는구나. 이번이 4번째야. 수진이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이 여행은 취소할 수 없어요. 예약금도 이미 다 냈고. 정숙이 수진이의 명품 가방들을 봤어요. 에르메스, 샤넬. 모두 수천만 원씩 하는 것들이었어요. 수진아, 그 가방들 언제 샀니? 아, 이거요? 최근에 좀 샀어요. 그때 민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뭐? 수진이 아버님이 사업이 어려우셔서 제가 어머니 명의로 대출받은 6억을 좀 빌려드렸어요. 정숙은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내 명의로? 어머님, 일시적으로만요. 곧 갚으실 거예요. 수진이가 당당하게 말했어요.
저희 아버지 사업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어머님도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숙은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의 집을 담보로 받은 6억 대출금을 며느리 처가에 빌려줬다니. 그럼 내가 매달 갚아야 하는 대출 이자는 누가 내는 거니? 어머님이 내시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민호 도와주시려고 하신 거잖아요. 정숙은 기가 막혔어요. 12억 집값 중 6억은 자신이 대출받은 돈인데 그 돈을 처가에 빌려주고 이자는 자신이 내라는 거예요. 수진아, 이게 말이 되니? 어머님,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리고 몰디브 여행도 아버지가 스트레스 받으시는 저희를 보고 보내주시는 거예요. 처가에서 준 돈으로 해외여행을 가면서 정작 시어머니와의 약속은 어긴다는 거였어요. 그럼 우리는 가볼게요. 어머님도 조심히 들어가세요. 수진이가 밝게 웃으며 트렁크를 끌고 나갔어요. 민호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따라 나갔어요. 정숙은 혼자 복도에 서서 멍하니 서 있었어요. 12억짜리 집을 사줬는데 자신 명의 대출금 6억은 처가에 빌려주고 정작 자신은 네 번째 약속마저 어기고 해외여행을 떠나는 며느리.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숙의 휴대폰에 수진이의 SNS 알림이 떴어요. 드디어 몰디브 신혼여행보다 더 설레는 가족여행. 아빠 감사해요. 럭셔리 여행. 가족사랑 12억 집생활 시어머니는 몰라도 돼. 마지막 해시태그를 보는 순간 정숙의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정숙은 모든 서류를 다시 확인했어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대출 계약서, 그리고 증여철회 조항이 여기 있었구나. 정숙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어요. 진짜 집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6억 대출의 진짜 채무자가 누구인지 보여줄 시간이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나를 호구로 보는구나.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단다. 재두장. 더 깊어지는 상처. 몰디브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정숙은 민호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수진이가 미안하다고 하는데 어머니께 직접 사과드리고 싶다고 해요. 정숙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그래도 며느리가 잘못을 뉘우치는구나. 그래, 언제 만날까? 이번 주말에 어머니 댁으로 가도 될까요? 수진이가 직접 음식해서 가져갈게요. 주말이 되자 정숙은 며느리를 위해 정성껏 집을 치웠어요. 좋아하는 과일도 사고 선물도 준비했어요. 시간이 되었는데도 오지 않았어요. 1시간, 2시간. 전화를 걸어봤더니 민호가 받았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수진이가 갑자기 몸이 안 좋다고. 몸이 안 좋다고? 네, 배가 아프다고 하는데. 다음 주에 꼭 갈게요. 그런데 그날 저녁 수진이의 SNS에는 친구들과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사진이 올라와 있었어요. 오늘도 역시 맛집 투어 몸이 아프다고 했지만 친구들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었어. 거짓말 아니야. 친구가 우선. 정숙은 또 속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다음 주가 되자 이번에는 수진이가 직접 전화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이번엔 진짜 갈게요. 제가 직접 어머님 좋아하시는 갈비찜 해드릴게요. 정말이니? 네, 약속드려요. 하지만 또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민호가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정숙이 깜짝 놀라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민호는 멀쩡히 집에 있었어요. 민호야, 수진이가 내가 응급실에 갔다고. 아니에요. 저 멀쩡한데요.
그때 수진이가 나타났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아, 민호가 괜찮아졌나 봐요. 다행이네요. 거짓말을 태연하게 하는 모습에 정숙은 할 말을 잃었어요. 수진아, 민호는 아프지도 않았잖아. 어머님, 저도 착각했나 봐요. 워낙 바빠서. 그런데 어머님,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부탁. 저희 처가에서 추가로 3억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머님 집을 담보로 대출 좀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정숙은 기가 막혔어요. 거짓말로 자신을 속이고 나서 또 돈을 달라는 거예요? 수진아, 이미 6억 빌려줬잖아. 그건 임시로 빌린 거고, 이번 거는 정말 급해요. 안 그러면 저희 아버지 사업이 망할 수도 있어요. 민호도 옆에서 거들었어요. 어머니, 가족인데 도와주셔야죠. 가족. 정숙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내가 가족이면 왜 거짓말을 하니? 왜 약속을 어기니? 어머님, 그런 작은 일로 그러시면 안 되죠. 저희는 더 큰 일을 하고 있는데. 수진이의 말에 정숙은 완전히 실망했어요. 그날 밤 정숙은 통장을 확인해 봤어요. 매달 대출 이자로 나가는 돈이 200만 원이 넘었어요. 자신의 연금 대부분이 이자로 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명품백을 사고 해외여행을 다니며 자신을 속이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각오를 해야겠구나. 정숙은 변호사 사무실 전화번호를 찾아봤어요. 12억짜리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증여 철회가 가능한지 알아볼 시간이었어요. 며느리가 자신을 호구로 본다면 호구가 아니라는 걸 제대로 보여줄 때였습니다. 제3장 복수의 준비. 정숙은 강남의 한 대형 로펌을 찾아갔습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 이정민 45세과 상담을 받기 위해서였어요. 어르신 상황을 정리해보니 증여 철회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말에 정숙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어떻게 가능한가요? 첫째, 증여받은 자가 증여자에게 심한 해를 가했습니다. 거짓말, 약속 위반, 무례한 행동 등이 모두 해당해요.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며 설명했어요. 둘째, 증여 당시 조건을 위반했습니다. 12억 집은 아들 부부의 신혼집 용도로 증여한 건데 실제로는 처가 빚담보로 사용했죠. 셋째, 증여계약서에 철회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6개월 이내에는 정당한 사유로 철회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습니다. 먼저 증거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해요. 변호사가 계획을 설명했어요. 1단계 SNS 캡처, 통화 녹음, 약속 어긴 증거 수집. 2단계 6억 처가 대출 사실을 금융기관에 확인. 3단계 증여, 철회 통보 및 소유권 회복. 4단계 명도 소송 진행. 정숙은 메모를 하며 들었어요. 어르신,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겁니다. 법적으로 완벽하게 준비해야 해요. 알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본격적인 증거 수집을 시작했어요. 먼저 수진이의 SNS를 캡처했어요. 몰디브 여행 사진, 명품 자랑, 그리고 시어머니는 몰라도 돼. 같은 모욕적인 해시태그들. 다음으로는 약속을 어긴 날짜들을 정리했어요. 4번의 방문 약속, 각각의 거짓말 이유, 실제로는 뭘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6억 대출 관련 서류들을 정리했어요. 대출 계약서, 처가로 송금한 내역, 매달 이자 납부 기록.
일주일 후 정숙은 또 다른 준비를 했어요.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간 거예요. 이 아파트 시세가 얼마나 되나요? 아, 이 단지요? 요즘 정말 인기 많아요. 15억은 좋게 받으실 것 같은데요. 정숙은 속으로 웃었어요. 12억에 산 집이 15억이 되었다니. 며느리가 떠난 후에는 3억 수익까지 낼 수 있겠네요. 혹시 금매로 내놓으면 어떨까요? 금매라면 14억 정도는 금방 나갈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정숙은 변호사에게 전화했어요. 선생님, 증거 수집이 끝났어요. 언제 진행할까요? 좋습니다. 내일 오셔서 최종 검토하고 바로 시작하죠. 정숙은 마지막으로 수진이의 SNS를 확인했어요. 또 명품 쇼핑 인증샷이 올라와 있더군요. 오늘도 쇼핑 시어머니 덕분에 이런 삶이 가능해요. 감사하긴 한데 좀 더 주셨으면 어땠을까? 욕심 많은 며느리 12억도 부족해. 이 글을 보는 순간 정숙의 마지막 망설임도 사라졌어요. 수진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마. 12억이 부족하다고. 그럼 이제 영원히 어떤지 경험해봐라. 정숙은 변호사가 준 체크리스트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SNS 모욕 증거. 완료. 약속 위반 기록. 완료. 6억 유용 증명. 완료. 증여 조건 위반. 완료.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이제 며느리에게 진짜 어른이 누구인지 가르쳐 줄 시간이었습니다. 제4장. 복수의 시작. 정숙은 변호사와 함께 증여 철회 통보서를 발송했습니다. 등기 우편으로 민호와 수진에게 동시에 발송했어요. 통보서에는 명확하게 적혀 있었어요. 증여받은 자의 배은망덕한 행위와 증여 조건 위반으로 인해 2024년 X월 X일자로 부동산 증여를 철회함. 30일 이내 명도하기 바람. 사흘 후 민호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집에서 나가라고? 민호야, 통보서에 다 적혀 있잖아. 어머니, 농담 아니죠.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뭘 잘못했냐고. 민호야, 정말 모르겠니? 그때 수진이가 전화를 빼앗았어요. 어머님, 장난 그만 치세요. 12억짜리 집을 그냥 뺏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수진아, 장난이 아니야.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야. 무슨 법적 절차요? 어머님이 우리한테 준 건데 어떻게 다시 가져간다고 해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수진아, 내가 한 일들을 생각해봐. SNS에 올린 것들, 거짓말한 것들, 나를 우롱한 것들. 그런 작은 일로 이러실 거예요. 진짜 치사하시네요. 작은 일? 정숙의 목소리도 차가워졌어요. 6억을 내 처가에 빌려준 것도 작은 일이니? 순간 수진이가 말문이 막혔어요. 그건 아버지가 급하셔서. 급해서 내 허락도 없이 내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가져갔니? 어머님, 가족끼리 그 정도는. 가족. 정숙이 웃었어요. 가족이 거짓말하고 우롱하고 모욕하니? 이틀 후 수진이가 정숙의 집으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수진아,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달라질게요. 집만은 빼앗지 마세요. 정숙이 수진을 바라봤어요. 수진아, 진심이니? 네, 정말이에요.
그럼 먼저 6억부터 갚아라. 6억이요. 내 처가에 빌려준 6억. 그것부터 갚으면 생각해 볼게. 수진이의 얼굴이 당황스럽게 변했어요. 어머님, 그건 지금 당장은 어려워요. 어려워. 몰디브 여행 갈 돈은 있으면서. 그건 아버지가 주신 거고. 내 아버지가 내 돈 6억 빌려가서 너한테 용돈 준 거잖아. 수진이가 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어머님, 그럼 조금씩이라도 갚을게요. 매달 50만 원씩. 50만 원씩. 그럼 10년이 걸리는구나. 그러면 100만 원씩. 정숙이 고개를 저었어요. 수진아, 너는 아직도 모르는구나. 이건 돈 문제가 아니야. 그럼 뭐가 문제예요? 내 마음가짐이 문제야. 12억짜리 집을 공짜로 받고도 고마워할 줄 모르고 나를 우롱하고 무시했잖아. 수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발. 수진아, 이미 늦었어. 법적 절차는 시작됐고 30일 안에 나가야 해. 어머님, 저희가 나가면 어디서 살아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야 할 문제야. 수진이가 마지막으로 애원했어요. 어머님, 민호는 어머님 아들이잖아요. 제발. 민호도 내 편을 들었잖아. 둘 다 나가. 그날 밤 수진이는 SNS에 글을 올렸어요. 세상에 이런 시어머니가 있나요? 집을 주고 뺏는다고 해요. 도움이 필요해요. 억울해 10월드지요. 하지만 댓글들은 예상과 달랐어요. 12억짜리 집 공짜로 받고 뭔 불만이야? 시어머니 돈으로 명품 쇼핑하더니 이제 피해자 코스프레. 네가 먼저 배은망덕했잖아. 수진이는 글을 삭제했지만 이미 캡처된 댓글들이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복수가 시작됐습니다. 제5장. 진실의 폭로. 30일 시한이 다가오자 민호와 수진이는 다른 전략을 썼어요. 친척들을 동원한 거예요. 정숙의 여동생 영희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언니, 민호가 울면서 전화했어. 정말 집에서 내쫓을 거야? 영희야, 내가 상황을 제대로 알고 있니? 글쎄, 고부간에 사소한 갈등이 있었다고 하던데. 사소한 갈등? 정숙이 웃었어요. 영희야, 너도 아들 며느리 있잖아. 12억 집을 사줬는데 며느리가 너를 우롱하고 내 돈을 처가에 빌려줘도 괜찮겠어. 12억. 그렇게 큰 돈이었어. 그뿐만 아니야. 내 명의로 6억 대출받은 것도 허락 없이 처가에 줬어. 영희가 놀랐어요. 언니, 그건 너무하네. 이번에는 시누이 미경이가 찾아왔어요. 형님, 민호가 하도 울어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미경아, 내가 민호 편을 들기 전에 이것부터 봐. 정숙이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수진이의 SNS 캡처들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몰라도 돼. 12억도 부족해. 욕심 많은 며느리. 미경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형님, 이건 너무 심한데요. 그렇지. 그런데도 내가 참아야 하니? 아니에요. 이건 정말 선 넘었네요. 며칠 후에는 수진이의 친정어머니 박순옥 60세이 찾아왔어요. 사모님, 우리 수진이가 철없이 굴었나 봐요. 대신 사과드려요. 어머님, 사과받을 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애들이 갈 곳이 없는데. 순옥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정숙이 서류를 꺼냈어요. 제가 6억을 대출받은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6억이요. 네, 수진이가 민호를 시켜서
제 명의로 대출받은 6억이 댁 남편 사업 자금으로 들어갔어요. 순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런 일이 있었나요? 모르셨어요? 그럼 이것도 보세요. 정숙이 송금 내역서를 보여줬어요. 여기 다 적혀 있어요. 누구 명의로, 언제, 얼마가 들어갔는지. 순옥이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푹 숙였어요. 사모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몰랐어요. 정말 모르셨어요? 네. 우리 영감이 어디서 돈을 구했는지. 사모님 돈인 줄 몰랐어요. 순옥이 울기 시작했어요. 사모님, 저희가 갚을게요. 조금씩이라도. 순옥 씨, 댁이 갚을 필요 없어요. 수진이가 갚아야죠. 수진이가요? 네. 제 허락도 없이 가져간 거니까 수진이 책임이에요. 그날 밤 순옥은 수진에게 전화했어요. 수진아, 너 큰일 났다. 시어머니 돈을 아빠한테 준 거 사실이니? 엄마, 그게 어떻게 그런 일을 해? 시어머니가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 엄마, 아빠가 급하다고 해서. 급해도 그렇지. 남의 돈을 허락도 없이 가져가면 어떡해. 수진이는 처음으로 자신이 한 일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다음 날 수진이가 정숙을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정말 참회하는 모습이었어요.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6억 전에 갚을게요. 어떻게 갚을 거니? 아버지한테 당장 돌려달라고 할게요. 내 아버지가 그 돈이 있을까? 수진이가 말문이 막혔어요. 아버지가 그 돈을 이미 다 썼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 제가 이래서라도 갚을게요. 수진아, 내가 한 달에 얼마나 벌어? 200만 원 정도요. 200만 원으로 6억을 언제 갚니? 300년 걸리겠구나. 수진이는 현실을 깨달았어요.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큰지를. 어머님,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정숙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수진아, 이미 늦었어. 넌 나를 너무 우롱했어. 이제 결과를 받아들여야 해. 복수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제6장 몰락의 시작. 30일 시한이 지나자 정숙은 바로 명도 소송을 진행했어요. 법원에서 승소 판결이 나온 건 당연했어요. 모든 증거가 명확했거든요. 집행관이 아파트에 도착한 날 수진이는 마지막까지 저항했어요. 안 나갈 거예요. 여기 제 집이라고요. 부인, 법원 판결입니다. 더 이상 저항하시면 강제 집행됩니다. 민호가 수진을 말렸어요. 수진아, 그만해. 이미 끝났어. 끝났다고 12억짜리 집을 그냥 포기하라고? 우리가 잘못했잖아. 수진이가 민호를 째려봤어요. 당신도 이제 엄마 편이야? 편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짐을 싸면서 수진이는 현실을 깨달았어요. 명품 가방들, 비싼 옷들. 모두 시어머니 돈으로 산 것들이었어요. 이제 어디서 살아? 일단 내 원룸으로 가자. 민호의 원룸은 15평짜리 고시원 수준이었어요. 35평 고급 아파트에서 살던 수진에게는 충격이었어요. 여기서 어떻게 살아? 화장실도 이렇게 작고. 참아야지 뭐. 우리가 선택한 거야. 그런데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진이의 아버지 사업이 망한 거예요. 수진이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수진아, 큰일 났다. 아빠 회사가 부도났어. 뭐라고?
빌린 돈을 못 갚아서 지금 법정 관리 들어간다고 해. 수진이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그럼 시어머니한테 빌린 6억은? 그것도 못 갚을 것 같아. 아빠가 지금 도망 다니고 있어. 수진이는 절망했어요. 6억을 갚을 방법이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며칠 후 더 나쁜 소식이 있었어요. 정숙이 6억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민호 씨, 수진 씨. 어머님 명의로 받은 대출금 6억 원을 상환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변호사가 전화로 통보했어요. 6억을 언제까지 갚아야 하나요? 30일 이내입니다. 못 갚으면 재산 압류가 진행됩니다. 민호와 수진이는 절망에 빠졌어요. 민호야, 우리 어떻게? 모르겠어. 6억을 어떻게 구해? 수진이가 마지막 수단을 생각했어요. 민호야, 어머님한테 가서 빌어보자.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면. 지금 와서. 다른 방법이 없어. 두 사람은 정숙의 집을 찾아갔어요. 이번에는 정말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수진아, 이제 와서.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6억도 갚을게요. 시간만 주세요. 정숙이 차갑게 말했어요. 수진아, 내 아버지 회사 망한 거 알고 있어. 어떻게 아세요? 뉴스에 나왔더라. 사기 혐의로 수사받는다면서. 수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님, 그건. 수진아, 내가 6억을 갚을 방법이 있니? 시간을 주시면. 시간, 1년을 줘도 못 갚을 거 아니야? 민호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그럼 제가 평생 갚을게요. 매달 조금씩이라도. 민호야, 너 월급이 얼마니? 300만 원이요. 300만 원으로 생활비 빼고 얼마나 갚을 수 있겠어? 민호가 계산해 보니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어요. 어머니,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정숙이 마지막 통보를 했어요. 민호야, 수진아. 나는 너희에게 마지막 선택권을 줄게. 어떤 선택권이요? 첫째, 6억을 30일 안에 갚아라. 그럼 더 이상 추궁하지 않겠다. 둘째는요? 둘째, 수진이가 공개적으로 사과문을 올려라. 자신이 한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약속해라. 그럼 6억은? 그래도 갚아야지. 하지만 시간은 좀 더 줄 수 있어. 수진이가 울먹였어요. 어머님, 공개 사과는. 싫으면 30일 안에 6억 가져와. 그날 밤 수진이는 고민에 빠졌어요. 6억은 절대 구할 수 없고, 공개 사과는 자존심이 상하고. 하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제7장. 완전한 굴복. 일주일이 지나도 수진이는 결정을 내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정숙이 6억 대출금에 대한 강제 집행을 신청한 거예요. 민호와 수진이의 모든 재산이 압류 위기에 처했어요. 수진아, 큰일이야. 내 통장이 얼어붙었어. 민호가 다급히 전화했어요. 뭐라고? 통장이? 어머니가 강제 집행 신청하셨나 봐. 월급도 못 받겠어. 수진이도 확인해 보니 자신의 계좌도 모두 동결되어 있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네. 그때 정숙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수진아, 마지막 제안이야. 어떤 제안이요? 공개 사과문을 올리고 앞으로 나를 진심으로 모시겠다고 약속해라.
그럼 6억은 천천히 갚아도 돼. 진심으로 모신다는 게. 매주 한 번씩 안부 인사하고, 명절 때는 정성껏 차례 준비하고, 나를 우롱하거나 무시하지 말아라. 수진이에게는 이것도 굴욕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알겠어요. 하겠어요. 그럼 내일까지 사과문을 올려라. SNS에 공개적으로. 다음 날 수진이는 떨리는 손으로 사과문을 작성했어요. 시어머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동안 제가 시어머님께 너무나 큰 신뢰를 범했습니다. 12억이라는 큰 돈으로 집을 사주셨는데도 감사할 줄 모르고 오히려 시어머님을 무시하고 우롱했습니다. 시어머님 명의로 받은 6억 원 대출금을 허락 없이 처가에 보낸 것도 정말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거짓말로 약속을 어기고 SNS에서 시어머님을 모욕한 것도 며느리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시어머님을 진심으로 모시겠습니다. 매주 안부 인사드리고 명절에는 정성껏 준비하겠습니다. 다시는 시어머님께 상처드리지 않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며느리 수진 올림. 사과문이 올라가자 댓글이 폭주했어요. 진작에 이렇게 할 걸 그랬네. 12억 받고도 저런 짓을 했다니. 시어머니 정말 대인배시다. 이제라도 정신 차린 게 다행. 수진이는 이 모든 댓글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았어요. 그 주말 수진이는 정숙을 찾아갔어요. 이번에는 정말 진심으로요. 어머님, 정말 죄송했어요. 수진아, 어머님께서 12억이나 되는 집을 사주셨는데 제가 너무 당연하게 여겼어요. 정숙이 수진을 바라봤어요. 이번에는 진짜 반성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6억 대출건도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허락도 없이 그런 일을 해서. 수진아, 그동안 힘들었지. 네. 하지만 제가 자초한 일이에요. 수진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게요. 진심으로 어머님을 모실게요. 정숙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수진아, 그럼 이제부터 새로 시작해보자. 정말요? 단, 조건이 있어. 어떤 조건이든 지킬게요. 첫째, 매주 일요일에는 꼭 안부 인사 와라. 네. 둘째, 6억은 10년에 걸쳐서 갚아라. 매달 50만 원씩. 네, 꼭 갚을게요. 셋째, 다시는 나를 무시하거나 거짓말하지 마라. 네, 약속드려요. 그날부터 수진이는 정말 달라졌어요. 매주 일요일마다 정숙을 찾아가서 안부를 묻고 명절에는 정성껏 준비했어요. 6개월이 지나자 정숙도 수진이가 진심으로 변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수진아, 이제 정말 우리 딸 같아. 어머님, 감사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그래,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야. 제8장. 진정한 가족. 1년이 지났습니다. 수진이는 약속을 지키며 매달 50만 원씩 갚고 있었고, 매주 일요일마다 정숙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진심이 되어 갔어요. 어머님, 오늘 몸은 어떠세요? 괜찮아. 수진이가 매주 와주니까 외롭지 않아. 다행이에요. 어머님, 이번 주에 맛있는 갈비찜 해드릴게요. 고마워. 너도 힘든데. 수진이는 이제 정말 정숙을 친어머니처럼 모시고 있었어요. 그런 어느 날, 정숙에게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12억에 샀던 아파트가
18억으로 올랐다는 거예요. 어머님, 정말 좋은 투자를 하셨네요. 그러게 6억 수익이 났네. 정숙이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수진아, 내가 이렇게 잘해주니까 어머니 마음도 편해. 당연한 거예요. 제가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요. 그때 정숙이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수진아, 어머니가 생각해 봤는데. 네. 6억 빚은 이제 그만 갚아도 돼.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1년 동안 내가 얼마나 진심으로 모셔줬는지 봤어. 그걸로 충분해.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났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 더. 정숙이 서류를 꺼냈어요. 이 아파트를 다시 너희에게 줄까 해. 네, 정말요? 하지만 이번에는 조건이 있어. 어떤 조건이든 지킬게요. 어머니가 아플 때는 내가 돌봐줘야 해. 그리고 평생 어머니를 모셔야 해. 당연히 그렇게 할게요. 수진이가 정숙을 꼭 안았어요. 어머님, 저 정말 바뀐 건 맞죠? 그럼 이제 정말 내 딸 같아. 몇 달 후 민호와 수진이는 다시 그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요. 어머님, 저희 방 하나 비워뒀어요. 언제든지 놀러 오세요. 고마워. 하지만 어머니는 내 집이 편해. 그래도 자주 오세요. 이제 정말 가족이니까요. 그 주말 정숙이 아파트를 방문했어요. 현관에는 어머님 언제나 환영합니다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어요. 어머님, 어서 오세요. 수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맞았어요. 수진아, 집이 정말 예쁘게 꾸며졌네. 어머님이 좋아하실 만한 것들로 꾸몄어요. 저녁 식사를 하며 정숙은 생각했어요. 1년 전에 그 사건이 결국 진짜 가족을 만들어준 셈이네요. 어머님, 그때 저를 혼내주셔서 감사해요. 수진이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때 어머님이 그러지 않으셨다면 저는 계속 철없이 살았을 거예요. 수진아, 고생 많았어. 아니에요. 제가 깨달은 게 더 많아요. 민호도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저도 그때 정말 부끄러웠어요. 어머니 편을 들어야 했는데. 이제 됐어. 다 지난 일이야. 그날 밤, 정숙은 일기를 썼어요. 때로는 강하게 가르쳐야 진짜 사랑을 깨닫는구나. 수진이가 이제 정말 내 딸 같다. 12억의 교훈이 18억의 행복으로 돌아왔네. 이렇게 시어머니의 복수는 복수가 아닌 진정한 가족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랑은 때로는 엄격함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감사는 이를 뻔해야 깨닫는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어요.